거기 장례식장이죠? 제 아내 장례식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아, 아직 죽은 건 아니고요.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경쾌했습니다. 더 싼 건 없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좋은 거 할 필요 없잖아요. 37년을 함께한 남편은 아내 장례식을 마치 중고차를 사듯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꽉 옥며주며 결심했습니다. 복수 없이는 절대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시간 전 병원 진료실에 형광등, 불빛이 아내 김서진의 얼굴 위로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예진을 가리키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안타깝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 정도라면 수술만으로는 완치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진이 메마를 입술을 겨우 떼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건가요? 의사가 애쓰어 담담한 표정으로 시선을 내릴까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석 달 정도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희망적인 이야기고요. 제게 남은 시간이 고작 석 달이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신라처럼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요즘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의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순간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을 뻘뻘 흘리며 뛰어온 서진의 남편 박재준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선생님, 제 아내 어디가 안 좋은 겁니까? 의사가 재준을 보며 다시 한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군요. 아내 분의 상태가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말 좀 해보세요. 우리 아내 상태가 어쨌다는 거예요. 재준이 신경질적으로 의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부인의 폐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벌써 산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준이 믿을 수 없다는 뜻 안에 서진의 손을 붙잡고 되물었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는요? 설마 아바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당장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재준의 얼굴에서 피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재준이 그런 서진을 황급히 부축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없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왜 하필 당신한테 이런 일이. 신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재준이 서진의 어깨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미나는 어떻게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시련을 서진이 재준의 품에 안겨 힘없이 속삭했습니다. 여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니.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 고생만 시켜서 병든 거지. 재준은 어떻게든 병을 이겨내자는 말 대신 절망적인 현실만을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겨우 석 달밖에 없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날 저녁 서진은 텅 빈 침실에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재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장례식장이죠. 다름이 아니라 미리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서진이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시아부 판정을 받아서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때 가서 허둥대고 싶진 않거든요. 재준의 목소리가 이상이 아니 많지 차분하고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 수목장이 제일 저렴하다는 거죠? 300만 원이면 생각보다 아주 괜찮네요. 서진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치도 제일 산 대로 알아봐 주세요. 어차피 자주 갈 것도 아니니까. 재준은 심지어 웃음소리까지 섞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화장은 당연히 해야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서진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와 이불을 목 끝까지 끌어당겨 옴켜쥐었습니다. 네, 그럼 김서진 이름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재준은
마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휴, 드디어 이 치그치그 탄 생활도 끝이 보이는구나. 조금만 더 버티자.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남편의 경쾌한 목소리가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음날 아침 재준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서진은 기다렸다는 듯 서재로 향했습니다. 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당신이 숨기는 걸 내가 다 찾아내고 말겠어. 서진은 먼지 쌓인 서류함을 열어 샅샅이 뒤집기 시작했고 운에 낯선 대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빼빼한 종신보험 서류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하고 같이 들었던 보험인데 서진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두 눈이 커다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금 수익자를 딸에서 남편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의 신청서였습니다. 수익자가 미나에서 박재준으로 바뀌었다고 대체 언제 이런 짓을 서진이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변경 신청 날짜를 확인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한 달 전 서진이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설마 내가 아플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서진이 황급히 다른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다 합치면 10억이 넘는 돈이야. 이걸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려놨다고. 서진이 비틀거리며 책장 한쪽에 놓인 앨범을 꺼내들었습니다. 앨범 첫 장에는 신혼시절 당한 방에서 찍은 낡은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하다고 믿었는데, 이 사람의 사랑이 전부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사진 속 재준은 서진의 블라우스를 정성껏 다름질하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 귀가에 재준의 달콤했던 약속이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서진이 들고 있던 사진을 바닥에 내동땡이 치자 속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매로 올랐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 당신을 믿었는데 이게 전부 거짓이었어.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야. 어느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렸습니다. 박재준, 내가 그렇게 쉽게 죽어줄 것 같아. 어림없어. 그날 밤 재준의 사무실은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재준이 초조하게 담배를 빨아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또 다른 벨소리가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최 대표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곧 확실하게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재준이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놓인 서진의 사진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험금만 받으면 이 모든 게 해결돼. 10억이면 다 끝낼 수 있어. 재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아직 안 잤어.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또 그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전화했어요? 걱정 마. 이제 곧 새 출발할 수 있어. 너 파리에 가고 싶다고 했지? 내가 보내줄게. 정말요? 근데 그 아줌마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데요? 재준이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석 달이라는데 상태를 보아. 아니, 더 빠를 수도 있겠어. 근데 오빠 그러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긴 누가 나는 지극정성으로 아픈 아내를 간호한 비운의 남편이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동정하지 누가 의심이나 하겠어. 어머, 오빠 진짜 못됐다. 근데 난 오빠의 그런 점이 좋더라. 미영이 전화기 너머에서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조금만 참는 거야. 석 달 후엔 우리 둘이 파리에서 와인 마시고 있을 테니까. 미영과의 통화를 마친 재준이 표정을 싹 바꾸고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야 자고 있었어. 저녁은 먹었고 야근 시간 맞춰서 잘 챙겨 먹었지. 수화기 너머로 서진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먹었어. 많이 힘들지 그래도 당신 겪은 내가 있잖아.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우리 꼭 이겨내자. 응. 재준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목이 맨 소리를 냈어. 당신이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100배, 1000배는 더 아파. 정말이야.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마워. 당신이 겪어 있으니 든든하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나도 일 마무리하고 곧 들어갈게. 사랑해. 전화를 끊은 재준의 입가에 경멸 가득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부러 온몸이 부서서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뼈 마디마디가 다 수신의 소리를 들은 재준이 앞치마를 입은 채 부엌에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가 안 좋아?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서진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심하게 기침을 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재준이 그런 서진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거실 소파로 옮겼습니다. 천천히 걸어. 내가 얼른 아침 준비할게. 속 편하게 죽이라도 끓여줄까. 역시 당신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어. 서진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소파에 힘없이 기댔습니다. 재준이 주방에서 그를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밥 먹고 바로 먹어야 하니까 내가 식탁 위에 꺼내놓을게. 당신 회사 일은 괜찮아. 나 때문에 당신 일까지 소홀해지는 거 아니야. 서진이 염려스럽다는 듯 S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재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구를 쓸들고 와 서진의 앞에 앉았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도 마. 당신 건강이 우선이지. 아, 그런데 여보, 회사에서 급하게 쓸 때가 있는데 혹시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감도장? 그건 갑자기. 아니, 별건 아니고 거래처럼 계약서에 도장 찍을 게 하나 남아서 서재 책상에 둔 것 같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재준이 아무렇지 않은 척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진이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손가락 하나 까가 닦아갈 기운도 없네. 나중에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찾아줄게. 아,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무리하지 마.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 서진이 숟가락을 들어주고 한술 뜨며 재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내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우린 부부잖아. 당신이 아프면 내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지. 재준이 서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능숙하게 연기했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 당신 마지막 가는 길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할게. 정말 고마워. 근데 이상하게 자꾸 잠이 쏟아지네.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야겠어. 서진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준이 기다렸다는 듯 서진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진이 침대에 눕자마자 깊이 잠든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재준이 입을 턱 밑까지 끌어 덮어주며 다정하게 속삭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서진이 잠결에 대답하는 척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준은 발소리를 죽여 안방을 나갔다가 잠시 후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고 고른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재준이 곧장 화장대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분명 이 근처 어디에 뒀을 텐데 재준이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서랍 안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을 들춰봤지만 인감도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이번엔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재준은 서진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주머니마다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겨둔 것? 사람 귀찮게 재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감은 눈꺼풀 뒤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뒤지는 도둑 고양이 같은 모습에 서진의 입꼬리가 비죽고 올라갔습니다. 재준이 이제는 침대 밑까지 기어 들어가 바닥을 훑쳤습니다. 비로 먹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결국 재준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이 타이밍 좋게 마른기 침소리를 냈고 재준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보 깼어. 서진이 천천히 눈을 뜨며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좀 갖다 줘. 목이 너무 말라. 그래. 내가 금방 가져다 줄게. 재준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이 침대에서 몸을 이루게 앉으며 싸늘하게 혼자 말을 했습니다. 어디 찾아볼 테면 찾아봐. 당신은 평생 찾아도 절대 못 찾을 테니까. 며칠이 지난 한가로 온 오후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전국 까랑까랑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숨은 붙어 있나 봐요. 참 질긴 해. 서진의 손에 들려있던 뜨개 바늘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내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그냥 알아야 할 것만 딱 알려주려고 전화했어요. 미용이 노골적인 비웃음과 함께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아줌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해요? 다 죽어가는 사람 병수 바라느라 아까운 인생만 낭비하고 있잖아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화면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직도 그걸 몰라요? 진짜 불쌍하다. 미용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만 깔끔하게 죽어서 자리 좀 비켜주시죠. 새 출발 좀 하게. 아 맞다. 죽기 전에 보험금은 잘 정리해두고 가세요. 서진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들 둘이 짜고 벌인 짓이었군요. 어머 이제야 눈치챘어요. 너무 늦었는데 오빠 마음은 이미 내 거고 아줌마는 그냥 걸어 다니는 10억짜리 통장에 뿐이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진이 기가 막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오는 거예요? 연기 그만해요.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안 죽고 버텨요? 사람 속 터지게 좀 서둘러 줄 순 없어요? 미용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전화기 너머에서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서진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딸 미나는 아빠 재준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심하다. 나 잠깐만. 저기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만 사올게요. 그래 얼른 다녀와라. 미라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재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재준이 차에서 내려 주차장 구석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팔짱을 낀 채 재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이번이 진짜 마지막 경고야. 다음번엔 국물도 없어. 재준이 돈이 든 봉투를 내밀 굽실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편의점에서 나오던 미나는
그 광경을 정면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왜 저런 무서운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거지? 미나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조용히 차로 돌아왔습니다. 늘어. 주말 아침 미나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나야, 왔구나.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보여. 미나야, 앉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빠,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미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준이 미나의 손을 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 3기야. 미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 암이라고? 엄마가. 미나가 서진을 돌아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무슨 그런 장난을 치고 그래. 엄마 아니라고 해줘. 미나야, 괜찮아? 엄마 치료받고 있어? 엄마 얼마나 남은 거야? 나아질 수 있는 거야? 미나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달 정도라고 했어. 하지만 치료 열심히 받으면. 미나가 엄마를 꽂아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엄마 죽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미나야, 울지 마.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서진이 딸의 등을 토닥였고 재주는 미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제부터 엄마를 잘 도와드려야 해. 우리가 엄마 격을 지켜야 해. 당연하지. 내가 휴학하고 엄마 간병할게.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해.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서진이 딸을 말리자 미나는 한참을 울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많이 힘들지? 괜찮아. 미나가 있어서 엄마는 힘이나. 미나가 서진의 품에 파고들어 꼭 안았습니다. 서진은 차마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했습니다. 재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있으니까 좋네. 이런 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 서진이 재주는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 앞에서 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있자. 서진이 입가에 힘겨운 미소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잠든 것을 확인한 서진은 거실에 홀로 나와 앉았습니다. 서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저 악마 같은 인간들한테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고야 말 거야. 서진은 텅 빈 침대에 누워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어. 분명 살아날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그 순간 내리를 스치듯 학창시절 누구보다 똑똑하고 야무져던 친구 이지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이라면 그래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됐다고 들었는데. 서진은 홀린 듯 핸드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창에 친구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이지원 교수 찾았다.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 교수 이지원 역시 국내 최고의 암건재가 됐구나. 서진은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어쩌면 네가 날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재준을 향해 SO 아무렇지 않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와서 그래. 당신 몸은 괜찮겠어? 혼자 나갔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재준이 걱정된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랜만에 친구랑 수다 떨면서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싶고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알았어. 그래도 절대 무리하면 안. 조금이라도 아프면 나한테 바로 전화하고. 재준이 서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세상들도 없는 자상한 남편을 연기했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택시를 잡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병원에 도착한 서진은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떨리는 걸음으로 종양내과를 찾아갔습니다. 저기 이지원 교수님 진료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지원 교수님은 오늘 예약이 전부 꽉 차서 힘들세요. 지금 예약해도 한 달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사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저 정말로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제가 이지원 교수님 친구인데 혹시 제 이름만이라도 좀 전해 주실 수 없을까요? 김서진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막에 수화기를 틀었습니다. 교수님 김서진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교수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네요. 네. 아, 바로 진료실로 보내드리라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흰 가운을 입은 이지원이 뛰쳐나왔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김서진 맞아? 세상에, 이게 대체 얼마나니야? 지원이 서진을 보자마자 와락기와는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원아,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도와요. 너 왜 그래?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천천히 얘기해봐. 지원이 서진의 손을 굳게 잡고 자신의 진료실로 이끌었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지옥 같은 상황과 남편의 소름 끼치는 배신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장례식장까지 알아봤. 내 앞으로 된 보험금도 전부 자기 이름으로 돌려놨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원의 표정은 충격으로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서진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무서웠니? 지원아,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도 못 가가. 어떻게든 살아서 그 인간한테 복수해야겠어. 그러기 전에는 절대 못 주고. 서진이 울먹이며 친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울지 마, 서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살릴 거야. 일단 병원 검사 결과부터 보자. 가져왔지. 지원이 서진이 건넨 서류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지원의 얼굴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서진아, 아직 희망이 있어. 천만다행으로 네 몸에 퍼지나는 전이 속도가 아주 느린 희귀한 유형이야. 최근에 미국에서 개발된 신약이 있는데 바로 너 같은 환자들한테 특유약이야. 정말이야? 나 정말 살 수 있는 거야? 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희망에 찬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완치를 장담할 순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임상 결과도 아주 좋았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지원이 서진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힘주어 말했어. 서진아, 지금 당장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제대로 치료받자. 내가 네 주치가 될게. 그래도 괜찮을까? 남편한테는 뭐라고 들러대지? 갑자기 병원을 옮기면 그 인간이 의심할 텐데 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입원은 필수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악마 같은 남편한테서 떨어져 있어야 해. 네가 혼자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네 말이 맞아. 그 인간이랑 한 집에 있으면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서진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서진은 또다시 고마움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실로 들어섰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의아 서진의 비명 소리에 재준이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숨이 안 쉬어져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 서진이 가슴을 묵혀진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재준이 서진을 부축해 소파에 겨우 앉았습니다. 병원에 가자. 이러다 큰일 하겠어. 당장 가야 해. 실은 아까 친구랑 같이 근처 병원에 들렀었어. 서진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병원에 갔었다고 왜 나한테 바로 연락 안 했어? 재준이 놀란 척하며 서진을 다 끄쳤습니다. 친구가 서울대 병원으로 데려가셨는데 의사가 당장 입원하래 대충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서진이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빨간 물감을 묻힌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내자 재준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당신 피를 토한 거야? 맙소사. 응. 의사가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서진이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 그럼 어서 입원해야지. 내가 당장 집 챙길게. 지금 바로 가자. 재준이 속마음을 감춘 채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대학 병원은 병원비도 비칠 텐데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당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지. 재준이 서진을 안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준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피까지 토했다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 머지 않았어. 그래, 잘됐다. 병원에서 조용히 끝내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 다음 날 서진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원이 마련해준 1인실은 특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쾌적했습니다. 서진아, 이제부터 여기서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 간호사들한테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해뒀어. 내가 반드시 널 살려내게. 지원아, 고마워. 드디어 지옥에서 벗어났어. 서진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신약 투여를 시작할 거야. 치료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어. 구토나 탈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도 견뎌야 해. 얼마든지 수 있어. 나한테는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그 인간한테 내가 당한 걸 100배 1000배로 갚아주기 전에는 절제 못 죽어. 서진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재준이 화려한 꽃바구니를 들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 몸은 좀 병실이 아주 좋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고마워. 근데 지금은 그냥 좀 혼자 조용히 쉬고 싶어. 너무 피곤해서. 서진이 눈을 감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푹 쉬어. 내가 매일 들릴게. 혹시 몸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아니, 아무것도 생각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다고. 서진이 재준을 등지고 돌아누웠습니다. 재준은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여보, 푹 쉬어나. 금방 또 올게. 재준은 병실을 나서자마자 복도 구석으로 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영아, 아주 좋은 소식이야. 김서진 드디어 입원했어. 피까지 토했대. 상태가 아주 심각한가 봐. 전화 기거에서 미영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피를 토했다고요? 그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곧 우리 세상이 열릴 테니까. 오빠 정말 최고예요. 우리 그럼 파리로 신혼여행 가는 거 맞죠? 당연하지. 자기네가 약속했잖아. 에펠 탑 꼭 대기해서 프로포즈 다시 해줄게. 한 달 후 서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원의 신약 치료가 놀라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밝은 표정으로 서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서진아, 방금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아주 좋아. 종양 크기가 무려 20%나 줄었어. 신약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거야. 나 살 수 있는 건. 이 서진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지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응, 이대로만 가면 완치도 가능할 수 있어. 정말 대단해, 서진아. 지원이 서진의 차트를 넘겨보며 환한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준이 큼지막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뭐 교수님 오셨네요? 제 아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심약 치료 효과가 있어서 악화는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함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재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정말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재준이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원이 병실을 나간 후 재준은 복도로 나와 초조하게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김서진 상태가 악화되질 않고 있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이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쓰는 수밖에 없어. 오빠 혹시 무슨 위험한 생각하는 거 아니죠?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할 거야. 재준이 전화를 끊고 어둡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재준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허름하고 수상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찾으시는 물건은 그리 쉬운 게 아닌데 한의사가 재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영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대신 효과는 확실해야 합니다. 이걸 음식에 조금씩 타서 먹이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기력이 쇠하게 될 겁니다. 한의사가 재준에게 검은 약 봉지를 건넸습니다. 정말로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겁니까? 걱정 마십시오. 몸 안에서 아주 빠르게 분해되는 성분이라 절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 날 재준은 보험병과 검은 비내 봉지를 들고 서진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보약을 지어왔어. 용한 한의사가 아무 환자한테 특유약이라고 추천해 주더라고. 갑자기 무슨 보약이야? 서진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 하루라도 빨리 나오라고 아주 비싼 약재만 넣어서 정성껏 달인 거야. 재준이 보은 병을 열어 컵에 약을 따랐습니다. 검고 끈적한 액체에서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서진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야. 이거 한 잔만 마시면 기운이 번쩍 날 거야. 자어서 마시. 재준이 약이 담긴 컵을 서진의 입가로 들이밀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리며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싫어 냄새가 너무 이상해. 나 이런 거 못 마시. 여보, 제발 내 정성을 봐서라도 마셔줘.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딱 한 모금만 마셔봐. 재준이 강압적으로 서진의 턱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회진 돌로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컵에 든 건 뭔가요? 지원이 재준의 손에 들린 컵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이건 제가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보약인데 재준이 당황하며 서진의 턱을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뗐습니다. 죄송하지만 치료 중인 환자에게 함부로 이런 걸 먹이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지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재준이 들고 있던 보온병까지 빼앗았습니다. 지원은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약을 전부 병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만약 이걸 환자에게 먹였다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아, 아닙니다. 그건 정말 오해십니다. 진짜 그냥 보약이었어요. 재준이 사색에 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지원이 재준을 매섭게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재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원이 서진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지원아. 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꼼짝없이 당할 뻔했어. 그 인간이 결국 이런 집까지. 서진이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며 지원을 끼워놨고 지원은 서진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어머, 지원아, 정말 오늘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었어. 서진이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원아, 너한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해. 서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다가 나였어도 이렇게 해줬을 거야. 지원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서진아,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대로 그 인간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수해야지. 아주 철저하고 차절하게 그 인간이 나한테 저지른 집,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 줄 거야. 서진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네가 하자는 건 뭐든지 할게. 지원아, 혹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하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서진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사설 탐정아, 우리 사천 형부가 그쪽이래. 경찰서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형사 출신이라 실력 하나는 확실해. 정말 그럼 좀 부탁해도 될까? 당연하지. 내일 바로 연락해서 오라고 할게. 다음 날 오후 지원이 소개한 사설 탐정 김철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수라고 합니다. 이지원 교수님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철수가 서진에게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와주셔서 제 남편 박재준에 대해 조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원하시는지 다름해 주시면 제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겠습니다. 남편의 여자 문제, 숨겨둔 재산 회사에서 저지른 비리까지 박재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주세요. 서진이 단도한 목소리로 말하자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철수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우선 이 사진들부터 한번 보시죠. 김철수가 서류 봉투에서 사진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준과 미영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모습, 차 안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더 기가 막히실 겁니다. 김철수가 소형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준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아, 김서진 앞으로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10억이야. 우리 그 돈 받아서 미국으로 뜰까? 곧이어 미영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오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 그 아줌마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몇 년째 고생이야. 조금만 더 참아. 병원에서 얼마 못 살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곧 끝날 거야. 서진이 분노로 하얗게 질린 주먹을 붉은 쥐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분 회사 공금 10억 건을 횡령했습니다. 김철수가 다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10억 건이요? 네, 그중 3억 원으로는 미연녀 명의의 오피스텔을 사줬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도박까지 했다는 말인가요? 서진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강남에 있는 불법 도박장의 VVIP 고객이다군요. 그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철수가 재준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적이실 텐데요. 김철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남편분이 사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 위조를 시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도장도 없이 어떻게 해? 위조 도장을 만들려고 브로커와 접촉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서진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소파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는 이 USB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김철수가 작은 USB 하나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원이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진아,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고 위자료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어. 이혼? 아니, 난 그렇게 시시하게 끝낼 생각 없어.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재준이 평생 고통 속에서 후회하며 살게 만들 거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거라고. 어떻게 하려고 지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내 환갑잔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걸 터뜨릴 거야. 서진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오후 재준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입구에서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지만 서진이 특별히 허락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네.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재준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응, 당신 덕분이지? 서진이 가시도 친 목소리로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이 당신 환갑이잖아. 재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을 위해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고 싶어. 재준이 미리 준비해 온 대사를 줄줄 으리게 시작했습니다. 파티. 이 몸으로 무슨 파티야? 서진이 의외라는 듯 재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쩌면 당신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생일인데 이렇게 병실에서 쓸쓸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 재준이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진은 차갑게 손을 빼버렸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당신 친구들, 우리 친척들 다 초대할 거야.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서진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잖아. 이번 기회를 빌려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고백하고 싶어. 재준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린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연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고지순한 남편인 걸 보여줘서 내가 죽은 뒤에 쏟아질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려는 거구나. 그래, 좋아. 당신 뜻대로 해. 서진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여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파티로 만들어줄게. 재준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진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피곤해. 이제 그만 가져왔으면 좋겠어. 서진이 매정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아, 알았어. 푹 쉬고 있어. 파티 준비는 나한테 다 맡겨. 재준이 콧노래를 부르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재준이 사라지자마자 지원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정말 그 인간이 열어주는 환갑잔치를 할 생각이야? 그것이 바로 내 복수를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될 테니까. 서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할 거야. 동영상 녹음 파일 사진 서류까지 전부 다와 상상만 해도 진짜 대박이겠다. 지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원아,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이 자료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완벽하게 편집해줄 사람이 필요해. 걱정 마. 내 조카가 방송국 PD인데 영상 편집의 귀재야. 당장 소개해줄게. 고마워.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그 인간의 숨통을 끊어버릴 거야. 그날 밤 서진은 김철수가 넘겨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박재준과 내연녀의 불륜 사진. 그 다음은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10억 횡령 증거 서류. 서진이 순서를 정하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재준, 네가 내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렸으니 나도 네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줄게.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재주는 시내의 최고급 호텔을 찾아가 연회장을 이해하겠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큰 홀로 준비해 주십시오. 하객은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파티에 특별히 필요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호텔 매니저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가장 큰 대형 스크린이 필요합니다. 를 위해 깜짝 영상 편지를 준비했거든요. 어머, 정말 로맨틱하시네요. 저희 호텔이 보유한 최고 사양의 스크린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재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파티를 통해 헌신적인 남편 이미지를 굳히는 거야. 김서진이 죽고 난 뒤 그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환각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꽃과 눈부신 샹들리에로 호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준이 위선적인 미소를 머금은 채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몸이 안 좋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 사장, 이런 힘든 시기에 아내를 위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다니 자네 정말 대단하네. 거래처 사장이 감동한 듯 재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라면 이까짓 게 대수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네. 재준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린 것처럼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최 사장님도 오셨군요.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지. 사모님께서 어서 빨리 퀴차하시길 빌겠네. 최 사장이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준이 공손하게 봉투를 받아들며 속으로 쎄물했다 보야. 이 정도 분위기면 장례식 때는 훨씬 더 두둑하게 거치겠. 연회장 한쪽 구석 지원이 조가와 함께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다 됐지? 네, 이모 영상인인 음영 시스템 전부 세팅 완료했어요. 재생 리모컨도 여기 준비해 뒀고요. 조가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알지, 타이밍이 생명이야. 걱정 마세요. 생방송도 아니고 녹화 방송 트는 것쯤이야. 거미죠. 지원이 하객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그 옆자리에는 임철수 탐정이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앉았습니다. 오늘 또 어떤 특종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김철수가 지원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흑고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축복 속에 김서진 여사님의 환갑 축하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장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필체와의 안전서진이 무대 중앙으로 등장했습니다. 픽이 하나 없는 창백한 분장에 뼈만 항상하게 남은 몸 위로 헐렁한 옷을 걸친 모습은 누가 봐도 추금을 앞둔 중환자였습니다. 아객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좋아, 정말 많이 아프신가 봐. 3달 전에 배웠을 때보다 훨씬 더 쇠약해지셨네. 저런 아내를 돌보느라 박 사장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쏟아지던 그 순간 무대 위로 달 미나가 올라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미나의 두 눈에는 이미 슬픔의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진 박재준 부부의 외동달 박미나입니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희 엄마 아빠께 드리는 편지를 읽겠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자 한자 편지를 읽어려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아빠, 저를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북받치는 감정을 추슬렸습니다. 특히 우리 아빠 엄마가 아프신 뒤로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위해 헌신하셨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요. 밤낮으로 병간호하시고
힘든 회사에까지 하시면서 오직 엄마 걱정뿐인 우리 아빠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늘게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아프지 마. 우리 아직 같이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 내가 시집 가는 것도 봐야 하고 예쁜 손주도 안아봐야지. 결국 미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병이든 이겨낼 수 있어.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 미나가 무대에서 내려와 부모님께 허리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연회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고 면못하게 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재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시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표정, 그의 연기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 아내 김서진의 환갑이 되는 날입니다. 재준이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꽃다운 23세 저를 만나 무려 37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재준이 서진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던 신혼 시절 단칸방에서 시작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제 아내 서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하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재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제 아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들 하십니다. 재준이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흥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재준이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제 아내가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재준이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하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길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저런 남편이 또 있을까? 박 사장 정말 존경스럽다. 사람들의 감탄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재준이 감동의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멘트를 하려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본데 하객들이 당황하며 옥성거렸습니다. 그때 무대 뒤연의 대형 스크린이 성광처럼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재준이 장고 아리다운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 사장님. 아니야, 옆에 저 젊은 여자는 누구지?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와인을 마시며 진하게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농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 놓고 저렇게 슬픈 척을 했어. 곧이어 화면은 암전되고 충격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장례식장이죠? 제 아내 것 좀 미리 예약하려고요. 가장 저렴한 걸로 부탁합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고인께서 아직 살아계신데 미리 예약하시는 경우는 좀 괜찮아요. 곧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수목장이 토탈 얼마나고요? 그것도 비싸네. 더 싼 건 없습니까? 중화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다음 녹음 파일은 더욱 금치했습니다. 미영아, 김서진 앞으로 나오는 사망보험금만 10억이 넘어. 젊은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 아줌마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안 죽고 버텨? 기다리다 지쳐 죽겠어. 정말 조금만 참아. 내가 이번에 특별한 약을 구해왔어. 몰래 음식에 타서 먹이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갈 거야. 어머, 오빠 진짜 천재다. 그럼 완전 범죄 아니야? 당연하지. 나는 비련의 남편 역할을 할 거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날 동정하게 될 거야. 킥킥 우리 오빠 진짜 나쁘다. 그래서 더 좋아. 미치겠어. 연회장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여기저기서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당장 경찰 불러. 그 그린에는 쉴 새 없이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재준 대표 회사 자금 10억 원 횡령 자금으로 내연녀 미연명의 강남 최고급 오피스텔 매입. 아내 김서진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서류 위조 시도. 서진의 인감 도장을 위조하려 했던 브로커와의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악마 같은 놈을 봤나? 바로 그때 재준의 가장 큰 거래처인 김 회장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습니다. 박재준 너 이리 안 와. 김 회장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아 마려고 영상을 조작한 겁니다. 박재준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찰싹 김 회장의 육중한 손바닥이 재준의 뺨을 무섭게 후려쳤습니다.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내가 그동안 거래를 했다니 내 자신이 부끄러워 미치겠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닥쳐. 오늘부로 너와의 모든 계약은 그리고 니놈이 저지른 횡령건은 내가 당장 검찰에 고발할 거다. 김 회장이 재준의 맥살을 옮겨쥐었습니다. 다른 거래처 사장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회사 자금을 횡령해 그럼 우리 돈도 팔 돌렸을지 누가 알아. 성난 하객들이 재준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진이 타고 있던 휠체어가 저절로 움직이는 가 싶더니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앞둔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